네, 안녕하십니까. 보로노이 베이스드 멀티 로봇 오토노머스 익스플로레이션 인 언노운 인바이러먼트 via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장재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문의 저자는 2020년 당시에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는 런던 칼리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는 다중 제어, 멀티 로봇 제어나 충돌 방지, 아니면 자율 탐사 관련된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서론과 배경 지식,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분과 평가, 그리고 결론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자율 탐사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군집 제어와 관련해서 되게 인기가 많은 분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율 탐사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 대한 슬램이나 아니면 뭐 붕괴된 건물에서 로봇을 가지고 탐사를 한다거나 인명 구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방법으로 보로노이 파티션을 추가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경 지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논문 주제에도 나와 있는 이 보로노이 파티션이라는 건 여러 논문들에서는 보로노이 파티션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통 사전적으로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로노이 파티션이 뭐냐 하면, 평면상에 분포에 있는 여러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을 서로 있는 선분이 있고, 이 선분들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들을 가지고 영역을 한 영역당 점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 분할한 게 보로노이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 여러 대의 로봇을 가지고 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로봇들 간에 동일한 영역을 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봇들을 포인트로 해서 보로노이 파티션을 분할을 해서 이 파티션 내의 영역만 탐사를 할 수 있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 즉 DDPG라고 하는 심층 강화학습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인 심층 강화학습 모델들은 보통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특정 액션을 취할 확률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 DDPG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네트워크의 출력 값으로 특정 동작을 할 액션에 해당하는 값 자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딥큐 러닝이라는 DQM 모델을 접목을 시킴으로써 이후에도 언급드릴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서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된 후에도 기존의 샘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DDPG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PER이라고 Prioritized Experience Replay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레이 버퍼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딥큐 러닝에서는 리플레이 버퍼에 샘플을 저장을 하고 이제 각각의 학습 때마다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을 추출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샘플 중에서 학습이 잘 되는 샘플이 있고 학습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샘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 추출로 샘플을 획득을 해서 학습을 하면 특정 기준을 통해서 샘플을 추출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샘플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확률값을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확률값을 토대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을 P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식을 보면 전체 확률의 합분의 현재
해당 샘플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서 알파라고 돼 있는 것은 그 한 번 학습을 잘못해서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샘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알파라는 가중치를 두는 방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로 그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서 시스템을 제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하이 레벨에서는 그 현재 그 지도와 그 로봇들 간의 위치 관계, 그리고 그 보로노이 파티션 등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그 현재 로봇이 어느 위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선택을 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은 그 로봇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닌 그 호스트 PC로 따로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또 해당 동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자체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건데, 그 하이 레벨 그 레이어에서 그 획득한 그 목적지 정보를 가지고 해당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뭐 장애물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로봇들 간의冲突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로우 레벨 레이어에서 그 로봇이 목적지로 이동을 하면 그 위치에 대해서 또 그 다른 로봇과의 위치 관계나 뭐 그 현재 로봇의 속도 같은 정보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그 호스트 PC에서 다시 그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그 다음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 보로노이 파티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식이 그 논문에서 제시한 보로노이 파티션 영역을 그 정의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만약에 i가 1이라고 해서 로봇 1을 가리키는 그 식의 경우에는 그 Q가 그 탐색하고자 하는 평면 내의 특정 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봇 1과 로봇 2 사이에 있는 점들 중에서 로봇 1과 가까운 점들을 모두 그 보로노이 파티션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래, 이런 동작을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로봇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빨간 경계로 보로노이 파티션이 그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렇게 분리된 보로노이 파티션을 그 사용을 해서 이 파티션 상에서만 그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타겟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로봇과 경로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그 프론티어 포인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현재 로봇이 있을 때 이 로봇이 라이다를 통해서 주변을 인지한다고 했을 때 그 장애물과 그 보로노이 파티션, 그리고 아예 그 공간 자체의 경계를 고려했을 때 그 라이다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미지 영역으로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 포인트는 그 미지 영역과 이 라이다가 탐색할 수 있는 경계면 중에서 그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위치들을 선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 프론티어 포인트들 중에서 그 가장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포인트를 다음 목적지로 호스트 PC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로봇에게 그 위치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다음과 같은 식인데, 그래서 이 그 D는 현재 로봇과 그 프론티어 포인트 사이의 거리인 거고, 그 파이는 그 맨 처음에 로봇이 탐색을 시작한 지점에서 이제 지금 획득한 프론티어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람다라는 가중치가 있는데, 이 가중치를 통해서 뭐 람다가 0이면 그 뒤에 있는 파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더 정밀한 탐사보다는 좀 넓은 영역을 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람다가 1이면 그 뒤에 있는 파이 값이 0이 되고 이제
현재 로봇의 위치와 그 프론티어 포인트까지 거리만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영역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 D와 파이의 합인 그 오메가를 통해서 이 오메가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를 그 현재 로봇이 다음으로 이동해야 하는 목적지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충돌 방지 관련된 방식인데, 아까 그 DDPG 모델을 가지고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여기다가 그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샘플을 수출하기 위해서 PR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 콜렉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그 특정 환경에 로봇을 놔두면 이 로봇이 처음엔 임의 위치로 그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받고 리워드를 받는 식으로 학습을 해서 뭐 특정 위치로 가서 그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되게 나쁜 음의 리워드를 받게 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효율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맨 처음에 샘플을 획득을 할 때 그 사람이 임의로 그 현재 로봇이 이런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액션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결과값을 도달했을 때 그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샘플들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하고 그 이 저장한 샘플들을 토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 사용된 그 보상 함수는 다른 것 같은데, 그 RD는 그 목적지와 그 현재 로봇 사이의 거리에 따른 보상이라서, 그 목적지와 그 트레시홀드 미만의 거리가 되면 그 높은 양의 그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RCL은 그 주변에 있는 장애물이나 다른 로봇들과 그 현재 로봇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가까워지면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음의 그 보상을 반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RAV와 RLV는 각각 로봇의 각속도와 순속도에 대한 그 보상으로 이것도 음의 그 음의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DDPG 자체가 그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액터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 라이다를 통해서 획득한 레이저 정보랑 그 현재 로봇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한 로봇들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 그리고 각속도와 순속도 정보를 인풋으로 넣으면 그 네트워크의 결과값으로 현재 로봇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디터미니스틱한 정보를 그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력된 그 값과 그 앞에서 사용했던 이 스테이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토대로 다시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폴리시를 그 밸류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네트워크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가제보상에서 그 이 DDPG, 기존의 DDPG 방식과 아까 PR과 그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방식을 추가를 한 그 이쪽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각자 학습을 진행을 해봤는데, DDPG의 경우에는 5만 번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는데, 그 이들이 제시한 방법에서는 10,000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능이 나왔고, 그 학습에 걸린 시간 또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평가는 방금 전에 비교했던 그 기존의 DDPG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평가 결과를 보면 그 학습한 Q 밸류와 리워드 모두 그 초록색이 그 이쪽에서 만든 메서드인데, 그 초록색 그 둘 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이 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서부터 A, B, C로 세 개의 경우가 나타나 있는데,
이게 로봇을 2대를 사용했을 때와 3대를 사용했을 때, 4대를 사용했을 때에 대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탐색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 그래서 이 마지막 경우를 보면 에이전트가 늘어날수록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게 타임인데, 이거 잘 안 보여서 읽어드리자면, 위에서부터 차량이, 로봇이 2대일 때는 대략 800초, 3대일 때는 600초, 그리고 4대일 때는 500초 정도로 에이전트가 늘어날수록 탐색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주어진 공간의 거의 전범위에 걸쳐서 탐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 말고 기존의 방식으로 자율 탐색을 구현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과 현재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라고 말했던 논문은 강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해서 성능 비교를 해보니까 탐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에서 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왔다고 하는데, 실제 환경에서의 동작은 터틀봇 와플 세대와 함께 호스트 PC 한 대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진행했다고 하고, 원래는 언노운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해서 탐색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슬램을 통해서 획득한 맵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각각의 라인이 로봇이 이동한 경로인데, 가운데 있는 저 노란색 네모난 도형이 탐색 과정에서 이 테스트를 한 사람들이 임의로 장애물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인 장애물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동적인 장애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회를 해서 탐색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경로가 겹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영역을 탐색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적인 DDPG보다 이들이 제안한 새로운 방식의 메서드가 좀 더 충돌이나 학습 관련된 부분에서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르노이 파티션 자체가 자율 탐색에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도 동작을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후속 연구로 이제 차량이 아니라 드론 같은 비행 물체에 대해서도 이런 동작들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